내 이름은 영식, 나이 62. 작년에 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처음엔 참 좋았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에 꽉 막힌 지하철을 탈 필요도 없었다. 집에서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며 신문을 보는 시간이 그토록 원하던 여유였다. 나는 아내에게도 자주 말했다. 이제 우리 자유야.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만의 인생 즐겨보자고.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첫 번째로 아들이 독립을 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독립을 하려고요. 출퇴근길 멀어서 길에서 시간 버리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요. 전세나 월세라도 얻고 싶은데 제가 모은 돈은 좀 있으니 아버지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망설였다. 내 퇴직금 일부를 이미 생활비로 쓰고 있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었다. 아들은 기뻐하며 새 집으로 떠났다. 아내는 내가 퇴직 후에 그동안 아들 밥 차려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내 밥 차려주는 것까지 하려니 살짝 귀찮았는데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농담인 듯 진담을 했다. 아들은 방 한 칸 자기 짐을 빼내서 떠났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들이 가고 나니 집안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긴 것 같았다. 그런 섭섭함도 잠시.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나 둘만 남은 집이 오히려 더 평화롭고 낭만적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내는 짜증이 늘어갔다.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니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나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어느 날 아내가 불쑥 말했다. 나 어디 일 찾아서 작은 알바라도 나갈래.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혀. 당신 직장 다닐 때야 아침에만 바쁘지. 이후에는 나 혼자 편하던 집이었는데 이제 둘이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 아내의 진심에 나는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나이 들어서는 여기저기 함께 여유를 누리자고 했던 아내가 막상 내가 이제 한가해지니 오히려 집을 벗어나고 싶어 하다니. 그렇게 말한 아내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는다고 아침부터 나가더니 저녁쯤에 들어왔다. 아내마저 집을 비우게 되자 나는 덩그러니 혼자 남았다. 혼자 차려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놔도 웃음소리는 공허하다.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없던 병도 생기겠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텅 비어 점점 무너져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일단 집을 나가자. 집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내가 내 그림자에 갇혀버릴 것 같았다. 작은 카페라도 공원 벤치라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갑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햇빛이 눈부셨다. 마치 오랫동안 지하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모든 풍경이 밝고 낯설게 보였다. 어느 날이었다. 여보, 나 이제 일 시작했어. 큰 슈퍼에서 계산도 하고 진열도 해.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 고된 일을 왜 해? 집에서 쉬지. 하지만 아내는 눈이 반짝였다. 몸은 고돼도 마음이 즐거워.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상하게 활기가 도는 아내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그리고 조금 부러웠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 외식하자. 오늘은 내가 살게. 나는 놀라며 웃었다. 당신이? 생활비 빠듯하지 않아? 괜찮겠어? 아내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젠 나도 직장인인데 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멋지게 밥 한 끼 사줄게. 나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찡했다. 그래, 고맙네. 그날 우리는 근사한 한정식집에 갔다. 한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 예쁘게 담긴 음식들이 눈앞에 놓였다. 아내는 맛있게 먹으며 직장 이야기를 쏟아냈다. 오늘은 진짜 별난 손님이 왔다니까. 물건값 깎아달라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또 다른 직원이 나한테 텃세를 부리는데 그냥 웃어 넘겼지 뭐.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는 얼굴. 수십 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 반짝거리고 있었다. 부러움이 마음 한켠에 번졌다. 식사를 마친 뒤 아내가 말했다. 우리 차도 한잔하러 갈까? 우리는 오래된 찻집에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아직도 집과 거리 사이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내 가슴은 묘하게 씁쓸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아내는 여전히 대형 슈퍼에서 일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늘 투덜거렸다. 오늘은 발이 퉁퉁 부었어. 손님들 참 까다롭다니까.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때로는 끙끙거리며 몸을 주물렀지만 마음은 분명 즐거워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생각했다. 나도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는 몸은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아내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퇴직 후 처음엔 이제 자유다 싶었는데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다. 아내가 일터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그 속에서 웃음을 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이제는 눈부시게까지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집안,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이대로 늙어간다면 나는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했는데 나는 왜 일이 무력해져만 가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그래, 집 밖으로 나가자. 뭐든 해보자. 처음에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작은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있고 운동기구에 매달려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다. 나는 괜히 쭈뼛거리며 다가갔다가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저 사람들도 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찾는 거구나. 며칠 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 들어갔다.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글쓰기 교실 모집, 지역 봉사단 신규 회원 모집, 시니어 요가반 개강. 나는 한참 동안 그 안내문 앞에 서 있었다. 글쓰기 봉사 요가.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특히 글쓰기 교실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도서관에서 봤던 책, 누구나 자기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용기를 내어 글쓰기 교실 문을 열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다들 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강사는 말했다. 우리는 작가가 되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내 안의 생각을 꺼내보는 겁니다. 나는 공책을 펴고 펜을 들었다. 처음엔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내 안에서 단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퇴직 후 느낀 공허함,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에 느낀 부러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수업이 끝나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글 참 진솔하네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누군가 내 글에 공감해 준다는 게 낯설고 또 따뜻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몇 주가 흐르자 나는 글쓰기 교실에 매주 나갔다. 거기서 만난 몇몇 사람들과는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퇴직 후에 너무 허무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점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 나갈 때가 좀 생겼어. 글쓰기 교실 다니고 있어. 아내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잘했네. 당신 답답했잖아. 그런 거라도 시작한 게 참 잘했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생은 퇴직했다고 멈추는 게 아니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하루를 살아내듯 나도 내 방식으로 내 시간을 채워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작지만 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써 내려가자.